안녕하십니까. 전자조달 시스템의 2회 5주차 전자입찰 일반 용역 관련돼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된 내용은 이런 입찰 정보 검색, 입찰 공고, 그리고 조달 업체 입장에서 입찰, 그리고 계약 담당자 환경에서 개찰 및 낙찰, 그리고 계약서 체결, 그리고 착수기 제출,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은 중간중간에 화면으로 캡처된 내용으로 설명을 우선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나라정토 화면으로 잠깐 왔다 가면서 살펴보는 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입찰 정보 검색에서는 전체적인 메뉴와 입찰 등록 관련된 내용이고요. 입찰 공고 부분은 주요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서 제출, 그리고 개찰 흐름은 화면으로 준비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 적격 심사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 장비 정보 조사 분석 용역입니다. 용역은 일반 용역은 사람이 업무를 이제 조사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관리라든가 또 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청소 용역 담당자들이 청소하는 그런 업무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조달청 내용 그 적격 심사 세부 기준과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도 일부 관련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그 화면을 정리한 내용으로 핵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금액은 2억 원 정도고, 추정 가격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약 1억 8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으로 두고요. 그리고 방법은 이제 적격 심사 낙찰 방법이죠. 여기에는 낙찰 환율을 84.24%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수 예비 가격을 기초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 15개를 선정하는 내용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어떤 음, 그 계약 방법을 따르죠. 그렇죠. 국가계약법을 따르죠. 국가계약법에 해당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률에 따라서 일반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본 그 내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국가기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기초금액은 이제 1억 9천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보통 사업비를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는 그 비핵가 방식도 일부 있지만, 여기에서는 복수 예비 가격을 갖고 가는 그런 내용으로 기초금액을 1억 9천만 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만큼인데 이거 예산을 가지고 기초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갖고 복수 예비가 선정하면은 이게 1억 2백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2억 2백만 원이. 그래서 그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 좀 낮춰서 1억 9천으로 해놓고 1억 9천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예를 들어서 어, 그 뭐, 그래서 이제 1억 9천만 원에 넘기면 플러스 2%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더라도 2억 원을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보통 기초금액은 사업금액의 일정 부분 마이너스 2%를 더 떨어뜨려서 책정하는 방법을 합니다. 이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 용역 허용 업종을 116구로 정의를 했고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비 정보가 이런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장비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반 지식을 갖고 이제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행안정안전부다, 조달청 같은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먼저 발주 계획을
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나라정터 페이지입니다. 발주, 입찰, 계약, 이행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발주의 발주 목록을 클릭을 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고, 신규로 어, 해서 등록을 하는 내용으로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냐 비로그인 하냐에 따라서 검색도 가능하고, 또 일부는 또 자기 해당되는 발주기간 목록만 조회도 가능합니다. 비로그인은 발주계약, 사전 규격 공개, 외자 규격 공개, 입찰 안내서 등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요. 로그인 하면은 나의 업무 영역에서 발주 목록은 본인 거, 또는 우리 기관의 발주 목록은 전체로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1번은 검색을 누르면 기존의 입력 또는 게시된 사항을 조회를 하고요. 상세 조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업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뭐 사업명이라든가 뭐 기관, 국가기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건을 체크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신규로 클릭을 하면 신규 발주 관련된 문서들을 이제 조회를 하는데, 업무 부분은 물품 못합니다. 공사, 용역, 기타 계약으로 발주에 속하는 업무 단계별 발주 계획, 사전 규격 공개, 입찰 안내서, 중앙 조달청, 규격 제한청 등 업무를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규로 클릭을 하면 방금 보시는 것처럼 물품, 공사, 일반 용역, 기술 용역, 기타 내용으로 업무를 구분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일반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발주 계획을 신규로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발주 계획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 그리고 지방계획법에 따른 내용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본인이 뭐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 관련된 사항으로 아마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달 방식은 여기서 보시면은 중앙 조달이냐 자체 조달이냐 이 내용은 있는데, 중앙 조달은 조달청으로 계약을 요청하는 프로세스이고요. 자체 조달은 내가 직접 그 입찰 공고를 내서 조달하겠다. 자체 조달은 나라장터를 직접 입찰 공고를 내서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공공기관이면은 요 자체 조달 선택을 하고, 중앙 조달은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하면 우리 뭐 금액에 따라서 본청인 대전에서 할 수도 있고, 대구 근방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 수요기관에서는 대구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계약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보통 서비스 계약은 금액은 이제 본청으로 이제 서비스 계약가로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시기는 뭐 대창 대륙 뭐 2월 달에 하겠다, 3월 달에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계약 방법은 발주 계획에서 지정된 계약 방법은 계약 부서에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계획으로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법상 또는 과업 요구사항의 조건에 따라서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그 부서에서 수정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뭐 디폴트 뭐 그 사항으로 이게 끝까지 입찰 공고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대충 이런 공고가 있다 정도만 안내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중에 일부 장기 계속 여부의 장기냐 신규냐 그런 내용이고요. 장기 연도는 이거를 2000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여기 2억 원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명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용 기관인데, 이거는 이제 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이게 조달청, 행안부, 국가기관 또는 여러분에서 속하고 있는 그 근처의 수요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이제 그 이름이고요, 해당되는 전화번호, 그리고 파일을 첨부는 이제 옵셔널이긴 합니다. 뭐 당장 가업 지시서를 여기다가 내서 오픈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한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 서비스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저장을 해서 어,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발주 목록을 조회를 하는 내용인데, 나라장터의 발주 목록, 발주 계획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주 측면에 이 탭에서 조회를 하면은 현재 공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1월, 3월, 6월 달까지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주 목록에 클릭을 하면 이 발주의 목록이 뜨죠. 여기에 보셨던 것처럼 1월, 3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바꾸고 진행하는데 발주 계획 버튼을 클릭을 하겠죠. 검색을 누르면 현재 각 모든 수요기관이 해당되는 분야별로 입찰 공고를 우리가 이게 낼 거다라고 발주 계획을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조건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일반 용역을 클릭을 해서 그리고 뭐 아까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해당되는 공고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수요 기간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광역시인가요? 광역시를 선택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은 대구 광역시에서 지금 발주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영역에 여기서 공급 비용, 산정 영역, 그리고 뭐 경상 감염 보호 구역, 뭐 이런 폐기물 처리 영역, 우리 폐기물 처리 그런 그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 스마트 구축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뭐 전조 증상 조사 영역, 요거는 이제 연구 영역 관련된 학술 영역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좀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체 조달이네요.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조달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사업명은 이렇고, 그 다음에 제한 입찰이다. 제한 경쟁인데, 뭐 어떤 식으로 경쟁하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 제한을 아마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전화번호가 없지만, 입찰 공고번호 관련돼서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구조로 되는 것 같고요. 교육공개도 이렇게 돼서, 요 내용이 이제 발주 계약을 끌고 와서 입찰 공고 내고 발주 계약을 끌고 와서 교육 공개를 내는 그런 구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파일 첨부는 안 됐지만은 아마 사전 교육 공개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소 번호가 있겠죠. 물론 현재 이 공고가 입찰 공고까지 쭉 이어져서 이게 입찰 공고 번호가 있고 현재 협상인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 국내 입찰이고 공동수급 부를 하네요. 그리고 동가 입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여기에 관련된 공고 게시부터 쭉 이어져 개찰까지 이루어지는 업무 흐름을 했는데 결국은 제안서 제출은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6일 동안 어, 7일, 7일인가요? 9일인가요? 9일이죠. 예, 9일 동안 입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찰 시간하고 이 시간이 48시간 이상 이틀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찰은 이 시간부터 1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 요거 아마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회계과하고 요건 사부서에서 아마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배정 예산은 9억 7,400만 원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여기에 추정 가격은 삭금액이 이거고요. 배정 예산은 똑같죠. 그리고 추정 가격은 여기에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발주 계획은 이제 당초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정도만 보시고 어, 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사전교육 공개 메뉴인데요. 사전교육 공개는 제한 요청서가 이제 들어있죠.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용역 그리고 긴급 3일, 5일 동안 공일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예외 사유는 뭐 1회 이상 기획 공개를 했다. 그리고 추정 가격이 부가세 뺀 금액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긴급 비밀 또는 수요계약 음식물인 경우에는 뭐 사전 교육 공개를 하지 않고 바로 입찰 공고 뭐 수요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조치 사항으로는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광역 20억, 기초 10억 이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계약심사위원회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50조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과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관련된 법령으로는 이제 사전 공개는 국가인 경우에는 이제 정부 입찰 계약 및 집행규준, 기획재정부 얘기죠. 여기에 17조에 구매 규격 사전 공개 있고, 지방은 요 계약 법령 시행령에 32조 유형에 규격 공개를 사전 공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발주 계획이 아니라 사전 교육 공개로 화면이 탭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요게 넘어가고 요게 이제 공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이제 등록 페이지가 뜨죠. 그래서 앞서서 등록했던 발주계약 번호를 클릭을 해서 갖고 오면 해당된 정보가 일부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여기 일방 용역, 사전 교육 공개 명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의를 앞에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소프트웨어 사업 대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조 번호는 이제 요거는 임의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부 학교명 그리고 뭐 그런 내부 결제명을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명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어떤 특정한 규정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내부 그 결제 문서 번호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격 공개를 진행하는데 사업 금액이 아까 발주 계약 이후부터는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예산이 뭐 확정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 2억 원으로 입력을 하고, 아마 이제 마감은 이제 보통 아까 5일부터 이제 3일, 소프트웨어 사업은 조달 내자 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5억 원 이상인가요? 그 경우에 10일 동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3일이지만 보통 5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면 워킹데이로 플러스 5일이 이게 책정이 되고 보통 12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 납품을 한다, 관련된 파일을 추가해서 재현 준수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 규격을 보고 관련된 의견을 또 등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등록을 해서 그 의견이 뭐 오픈 스펙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는 입찰 공고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거는 또 보완으로 해서 공고서에 반영을 해서 이제 실제 입찰 공고사항에서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나라정토의 사전교육 공개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살짝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으로 있겠죠.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찰의 발주 목록에서 상세 조건에서 일방 용역 조회를 하지만 사전교육 공개를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입찰 공고 및 입력 및 개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입찰 공고는 이제 실제 그 이제 규격을 검토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해당 과업 내용에 적합한 계약 방법 및 계약 유형, 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 금액, 그리고 낙찰 방법, 그리고 관련된 낙찰 방법 세부 기준을 정의해서 모의 공고 또는 공고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이제 모의 공고로 선택을 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계약 방법 9분에 입찰의 법적 근거로 기용이 되는 계약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는 국가계약법 선택을 하고, 해당되는 그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이나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 방법이 제한 경쟁인데요. 제한 경쟁은 뭐 직접 생산 증명서를 갖고 있거나 지역 제한 또 실적 제한 등을 하고 있는데, 보통 국가기관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는 보통 일반 경쟁으로 진행을 합니다. 계약 유형 총합 계획이고요. 뭐 단가 계약 품목도 있고, 총액은 전체 사업비로 하는 부분인데, 단가는 품목 하나에 1 더하기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본 용어에서는 전체 사업비 예산으로 입찰하는 내용으로 추정 가격이 2억 원의 부가세 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 방법은 여기에 내용은 이제 협상 계약이라든가 적격 심사제 이런 내용으로
체크를 하시고, 요 부분은 계약 담당자가 그 다음 내용을 보고 이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등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입찰 공고문하고 시스템하고 틀리면은 보통 입찰 공고문을 우선하게끔 되어 있죠. 저희 조달청 입찰서 유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낙찰 방법 세부 기준은 조달청 일반 용역 적혀 있는 세부 기준을 준용을 하고, 여기에 학술 용역 적혀 있습니다. 기준 고시금 미만, 고시금액 2억 원, 2.1억 원인가요? 아마 지금 내용인데, 그 미만 기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선택을 하고 해당되는 조항으로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요것 때문에 지향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기간 경쟁 입찰이라든가 뭐 소상공인으로 제약을 한다, 그것도 제한 경쟁이고, 지역도 제한한다, 그것도 제한 경쟁이고, 뭐 가격에 대한 뭐 실적을 제한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의 어떤 권한을 오픈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반 경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다음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되는 비공개 뭐 사전교육 공개를 또는 발주계약 번호를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수계약은 5천만 원 이하, 또 같은 해 1회 이상 공개 품목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뭐 입력을 해서 사적 공개를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면 여기 발주 계약을 바로 전 내용에 등록을 했었죠. 요거를 참조를 해서 입력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고 정보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 정보 입력을 하면은 공고 탭이 이제 기본 정보 탭, 입찰 진행 탭,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탭별로 저장하는 구조가 있고요. 해당되는 1번부터 입력 항목들은 참조 번호, 그리고 공고 정보에 대한 공고 등록, 뭐 취소 공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입찰 공고는 최초 공고이기 때문에 등록 공고를 하고,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자 입찰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공공 조달 예외 여부가, 중앙 조달 예외 여부는 어쨌든 아까 뭐 자체 조달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국제 입찰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고 기간은 여기 해당되는 사용 기간, 강사용 사용 기간이죠. 그리고 공고명은 이런 식으로 플레임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공고 분류명은 이제 뭐 학술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 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조사 분석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학술 연구 영역으로 선택을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프트웨어 사업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뭐 어쨌든 공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에 학술 연구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되는 이 번호가 선택이 돼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 확률은 84.245% 선택을 하고 임시 저장을 누르면 임시를 누르면 그 다음 탭으로 진행을 해서 해당되는 재입찰 여부 또 허용을 하든지, 그렇죠, 보통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서 접수일과 마감일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접수일과 마감일시는 최소 48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입찰 장소, 개찰 시기는 여기 이제 15시에 마감한 뒤에 1시간 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입찰서 접수 개시라고 입찰서 마감일시가 지금 뭐 조금은 이제 이 입력 내용이 좀 틀린데, 보시면은 아마 실습 때문에 뭐 이렇게 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접수 개시일과 마감일시가 48시간 이상 되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에 해당되는 시간에 마감을 하고, 개찰일시는 접수 마감일시 1시간 이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월 17일 날 14시면은 여기에 48시간이 지나야죠. 28, 20일 정도, 최소 19일 날 15시에 마감을 치고, 개찰은 그 뒤로 1시간이니까 16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캡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 자격 등록 마감 시간인데 요거는 그 전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 협정서는 뭐 전자로 공동수급을 할 때는 두 개 업체가 같이 합심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가 입찰은 허용, 뭐 별도 추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같다 그러면은 추첨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저장을 해서 다음 버튼을 이제 그 좀 이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뭐 지역 경제, 업종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실적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께서 이제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업종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 경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법인 사업자 투자 금액 상한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경쟁 그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A구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으로 공동수급 협정을 맺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예비 가격 기초금액에 따른 복수 예비 가격 선택을 해서 내기 선택을 하는 구조고요. 여기에 배정 예산 2억 원, 그리고 부가세와 합쳐진 금액이고 여기에는 부가세를 뺀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추정 가격에 부가세를 이제 자동으로 매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재무관이 이제 있어서 이분이 이제 그 재무 기초금액을 확인을 하고 복수 예비 가격을 이제 풀어 내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다음은 기타 쪽 탭이죠. 하도급 지킴이냐 상세 결제냐. 우리 예전 시간에 한번 봤죠. 이거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도급 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로 하는데 소프트웨어샵이나 연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입찰 참가 자격 여부를 설명을 할 거냐, 이거를 제한으로 할 거냐, 이제인데 이 부분은 설명의 부분이 뭐 공사인 경우에는 뭐 좀 하게끔 되어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PQ냐 또 BPQ냐에 따른 그리고 공사 그 기간이 또 일정 기간 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입찰 공고문 내용과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파일 첨부를 공고서와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해당되는 공고가 이제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결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제를 게시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기초금액은 이제 그 개찰하기 전에 그 계약 담당자가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요 정보가 이제 기본을 뜨고 이게 사전교육 끝나고 입찰 공고 끝났죠. 개찰하기 전에 계약 담당자가 수의관 담당자가 이제 기초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술 연구 영역이나 이런 쪽 연구 기초금액을 한정하는 전문 업체나 또는 뭐 기존의 구매 신뢰라든가 또 쇼핑몰 가격 등을 고민을 해서 기초금액을 산정을 해서 1억 9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 3%그 언더리 측면에서 보통을 내게끔 돼 있고요. 국가기관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상위는 8개, 그럼 하위는 몇 개죠? 15개면은 그렇죠. 7개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9천이면 플러스 2% 범주 내에 있는 금액을 랜덤하게 8개가 내오고 1억 9천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그 금액의 하한으로 여기에서 7개를 선정을 해서 뽑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업체가 입찰 대리인이 신원 확인을 해서 투차를 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한 사업자의 입찰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수행하고 14종의 간편 인증서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스마트 앱 인증에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차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투차를 해서 동의서 출력을 하고 여기에 본인의 입력값을 입력을 해서 난 1억 8천 한번 내보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해서 이제 제출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전자서명을 입혀서 이제 전자 서류가 송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추천번호를 선택을 하는데요.
15개 중에 이제 랜덤하게 보통 본인이 선택한 2개를, 그리고 다른 업체가 선택한 2개를, 그리고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선택한 4개를 선정을 해서 산술 평균을 합니다. 혹시 뭐 이게 이제 업체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동일한 추천번호 선택을 했을 때는 시스템이 랜덤하게 또 2개 선택을 해서 산술 평균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 3% 위에 8개, 밑에 7개가 랜덤하게 금액이 선정돼 있겠죠.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기초금액 1억이다. 그러면 1억 100만 원이 이제 플러스 그 뭐 2%면은 얼마인가요? 1%면은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20만 원이죠. 1억 1억이면은 100만 원이죠. 1억 20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밑으로는 9,800만 원이 있고 그 안에서 7개가 이제 9,900만 원 있겠죠. 그리고 1억 200만 원, 그 사이에 1억 1,000, 1억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굴이 있는데 요거에 4개를 평균을 낸 금액이 예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공동인증서를 제출을 하고 해당되는 서명값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이제 입찰서 마감이 끝났고 계약 담당자는 해당되는 이제 입찰 공고 화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입찰 참가 자격, 그리고 예전 가격, 개찰 결과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입찰 주소는 어떤 입찰자가 제출했는지 그런 내용 또 그걸 출력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 등록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때는 해당 입찰 등기본, 법인 등기부등본과 또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율해서 입찰 참가 등록증에 해당되는 대표자와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 담당 대표자가 동일한지 등, 그리고 뭐 조세 포탈이라든가 뭐 부정당, 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등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가격은 추첨 현황, 업체가 어떤 거를 추첨했는지, 그리고 사전 판정 불합격 업체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찰 조서는 개찰 이후에 어떤 업체가 얼마나 그 점수를 그 가격을 등록했는지, 그리고 순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협상계약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의 이후에 이제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발생이 되게끔 돼 있고요.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찰한 내용과 내용이 이제 가격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데, 여기도 일부 뭐 어떤 그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앞에 사전심사 등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져서 개찰할 때는 뭐 선택을 해서 이제 낙찰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찰은 해당되는 개찰 쪽 화면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개찰 준비를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개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온 정보 등에 따른 사전 판단을 해서 여기가 비정상이다, 뭐 불합격이다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법인 등급이 등본,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조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상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서버에 들어있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계약 담당자가 딱 복화를 하면은 해당되는 업체가 투철한 금액과 그쪽 금액과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이냐 투찰률 확인을 해서 83.24%가 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1순위가 이제 여기 금액적인 측면에서 제일 적으니까 아무래도 심사 조건이 맞으면은 가격이 최하한선으로 해서 국가에 유리한 금액으로 이제 개찰 완료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해당되는 업체가 어떤 추천 번호를 선택을 했고, 여기 쭉 보시면 1억 9천이 이제 기초금액이죠. 플러스 2%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금액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랜덤하게 이제 시스템으로 뽑혀진 그 가격을 추천 번호가 이렇게 뽑힌 거죠. 13번, 6번, 8번, 10번. 랜덤하죠. 그죠? 랜덤한데 만약에 그 랜덤한 거가 만약에 더 많다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산술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 금액이
1억 9천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선택된 추천 번호를 기반으로 1억 9,200만 원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찰 완료해서 해당되는 1순위 업체를 기반으로 낙찰 선정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되는 업체에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 업체가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화면과 좀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